많은 분들이 저한테 처음 사업할 때 아이템은 어떻게 찾아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마케팅 잘하는 법, 인스타 잘하는 법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막상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게 두렵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돈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월 1억 이상 이 사업을 키워왔는지 그 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있는 상처나 숨기고 싶은 이 약점이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꼭 내 사업을 해야지 라는 단단한 확신을 좀 얻게 되실 겁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 무려 4년 동안 학교폭력을 좀 당했어요. 물고문, 성추행, 그리고 돌을 밀려서 차에도 치이고 3명 이상 그 덩치 큰 애들한테 맞으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했고, 그때 저는 매일 밤마다 내일은 해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은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학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는 떴고 전 또다시 그 지옥을 향해서 맨날 아침마다 꾸역꾸역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거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나 평생 괴롭힘 당한다, 약해지면 죽는다. 이때 생긴 상처와 두려움이 어린 저에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줬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는 결심했죠. 내가 먼저 괴물이 되자. 그래서 일부러 막 큰 목소리로 막 떠들고 욕하고 막 사고 치면서 양아치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냥 믿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겁쟁이를 들키지 않고 더 센 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교무실에서 제 인생을 완전 바꿔버린 좀 사건이 터졌는데요. 제가 사고를 크게 쳐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셨는데, 복도 끝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저희 어머니가 학부모와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평생 이렇게 웃고 따뜻했던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개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는데 제가 그때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막 진짜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 치솟고 억울했고 너무 죄송했고 죄책감은 들고, 내가 그 강해지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내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 오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비 오는 그 복도에서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전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안 타고 집을 걸어가면서 30분 정도 비 맞으면서 집을 걸어가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제가 선택했던 거는 사업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고 보호하고 떳떳하게 살겠다. 그래서 공부도 안 했었고 기술도 없었지만 내 힘으로 가치를 만들고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야, 사고 다치는 애가 뭔 사업이냐, 정신 차려라, 야, 네가 사업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막노동해서 돈 버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응원은커녕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저를 한심하게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비웃음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정해준 한계를 내가 어떻게든 깨부셔줄게, 증명해줄게, 이러한 복수심, 결핍으로 인해서 정말 돈 된다라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고 정말 돈돈돈 거리면서 사업을 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업이 본질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돈을 잃기 시작했고 사기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계속 망하는 걸까 하면서 그때부터 미친듯이 막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중고로만 책을 사고 누구 거 책도 빌려서 읽고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진짜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그때부터 무자본 창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는데 마치 한 줄기의 빛을 본 것 같더라고요. 자본이 없어도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 넘어야 될 산들이 연속이더라고요. 포기할까 고민하면서 밤에 혼자 술 먹고 울었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맞았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괴롭힌 건 돈보다는 좀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고독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좀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때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 모든 걸 내려놓던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두려울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운 거구나.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폭력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 있죠? 사업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게 더 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그 지독한 고통이
사실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걸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돈 버는 기술? 아닙니다. 비즈니스 본질은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을 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남들한테 버려지고 뭔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가분들,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막막하고 무섭잖아요. 저는 그거를 진짜 돈 없이 사는 이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본으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 이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문 자격증을 따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진짜 그 지옥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거예요. 제 상처를 숨겨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버팀목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점차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다가가니까 고객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님은 제 마음을 정말 잘 아시네요. 대표님 말은 믿음이 가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이 겪은 가난, 이별, 질병, 실패, 그 모든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나도 극복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처럼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심리학과 경영학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의미인데 이 위대한 이론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스타벅스 전직 회장 하워드 슐츠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던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는 직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라는 이 사명을 세웠고 그 진정성이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처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큰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이런 아픔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대표로 거듭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만의 버팀목을 찾고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3가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결정적인 상처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일수록 좋습니다. 가난, 실패, 외모, 콤플렉스 뭐든 좋아요. 그걸 종이에 적는 순간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데이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공감 능력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절약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패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익혔을 수도 있겠죠. 그 능력이 바로 나만의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그 능력을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1년 전에 나, 혹은 지금의 나처럼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고 한번 도와줘 보세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 수익이 발생하고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뜨거운 진심이 있다면 자본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었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 고객들이 저와 함께 실제로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좀 외로우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혼자 버티면서 울고 계시진 않나요? 외롭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은 곧 누군가의 눈물에 닦아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나의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성을 쌓는 단단한 주춧돌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통해 행복을 찾고 타인에게 빛이 되는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찾은 나만의 버팀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